자,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발차기의 추진 파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올려차기만 한다입니다. 두 번째는 고관절, 엉덩관절의 움직임에 집중한다입니다. 사실 두 가지가 같은 말인데요. 자, 여러분 지금 단계가 자 혹은 입문자를 위한 비기너 스텝이라는 거를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우리가 발차기 찰 때 폭은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올려차서 움직이게 되겠죠. 이때 수면은 한 이 정도에 걸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유형, 배형, 접형 발차기는 올려차기와 내려차기로 구분이 돼 있어요. 당연히 올려차기도 하고 내려차기도 해줘야 추진이 잘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지 볼까요? 수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특히나 다른 운동까지 해본 적이 없다면 더 할 겁니다. 우리는 올려차기는 약하고요, 내려차기는 강해요. 우리가 서서 다리를 앞쪽으로 드는 것보다는 뒤쪽으로 드는 게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건 고관절 모양 때문에도 그렇고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시야가 있는 앞쪽에서 뭔가 행동을 하는 게 익숙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손과 발을 움직인다는 얘기죠. 고개를 돌려서 등 쪽을 바라보는 건 비효율적인 행동이에요. 애초에 인간 외에 사족보행을 하는 동물들을 봐도 팔과 다리는 등 쪽이 아닌 배 쪽을 바라보고 있죠. 이게 우리의 현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연습을 해줘야 할까요? 올려차기만 연습하고 내려차기는 연습하지 않아서 밸런스를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올려차기와 내려차기의 역할을 구분해보자면 내려차기는 발등으로 주요 추진력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뭐 배영이라면 반대입니다. 배영은 내려차기와 올려차기 방향이 바뀔 테니까요. 자유형, 접영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올려차기는 내려차기를 할 준비 동작인 동시에 보조적인 추진력을 만들어내기는 해요. 근데 이 부분은 비기너 스텝에선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려차기로 발차기 찰 준비를 하고 내려차기로 주요 추진력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려차기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놓고 왜 연습을 이렇게 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내려차기를 연습하지 않아도 이미 잘 차요. 걷고, 뛰고, 태권도, 깡통차기 모두 다 다리가 앞으로 가는 동작이죠. 힘도 더 세고요. 제 썸네일에 있었던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칼라와 벡터 개념인데요. 중학교 물리 과정이라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스칼라는 물리량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구조예요. 벡터는 물리량과 방향이 들어간 개념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도 있어요. 수영에서 기본적으로 팔과 다리의 움직임은 모두 3차원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다른 운동을 할 때는 코트 위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2차원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수영은 높낮이가 생기죠. 단순히 좌우, 앞뒤, 사방으로 돌아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떴다가 상하 움직임까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3차원으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스칼라가 아닌 벡터의 개념으로서 이해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발차기를 차는 모양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올려차기와 내려차기의 폭을 보면 이런 식으로 차게 되겠죠. 여기가 중립 포지션이라고 할게요. 자,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게 될 때 이쪽 방향으로 발이 움직일 거고요. 중간 위치까지 왔다가 내려차는 부분에서 발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고관절을 중심으로 다리가 회전하듯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내려차기의 움직임을 벡터분해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올려찼다 내려차는 부분의 벡터 방향에서 보시면 물을 뒤로 차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지점부터 내려차는 지점까지의 방향을 보면 물을 뒤로 차내는 힘이 전혀 없어요. 자, 아래로 물을 차내는 이 힘들은 우리가 몸을 띄우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래로 차다 못해 물을 앞으로 차게 되는 부분은 우리가 추진하는데 방해가 될 겁니다. 즉 우리가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은 올려찼다가 내려차는 부분이에요. 이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말이죠. 즉 올려차기가 없이 내려차기만 하게 되면 우리는 제자리에 떠 있을 수는 있지만 추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입문자 단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닌데요? 내려차는 부분에서도 앞으로 나가져요. 네, 맞습니다. 우린 그걸 그 다음 어드밴스드 스텝이나 익스퍼트 스텝에서 다룰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려차기와 내려차기 둘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비기너 스텝에서는 올려차기만 해줄 거예요. 짤막하게 영상을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올려차기와 내려차기를 둘 다 하지 않고요. 올려차기만 하고 내려놓기만 할 겁니다. 내려찰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올렸다가 올리는 힘을 멈추기만 하면 다리는 저절로 떨어지면서 약한 내려차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흔들어준다는 의미를 살펴볼게요.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올려차기를 할 때 조정하는 부분은 고관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헬스장에서 다리 들어 올리는 운동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를 뒤로 보내는 동작은 엉덩관절, 즉 고관절을 컨트롤하는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다리를 뒤로 보내면 이런 식으로 다리 모양이 나올 테고 이게 바로 올려차기가 되는 거죠. 이때 사용되는 근육이 어디인가 보면 허벅지 뒤쪽과 골반을 연결하고 있는 엉덩이 근육입니다. 우리가 흔히 둔근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다리를 뒤로 보낼 때는 주로 대둔근이 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종이를 한 장 들고 팔랑팔랑 흔들어 본다고 생각할게요. 여러분이 잡고 흔드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바로 이 윗부분이죠. 이건 사실 펜입니다만 만약에 여러분이 종이를 잡고 흔든다면 이 아랫부분은 부드럽게 흔들릴 거예요. 이 부분도 전부 펄럭거리면서 흔들리겠지만 여러분이 이 부분
대부분을 잡고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분명히 가장 윗부분만 잡고 흔들었습니다. 뒷부분은 자연스럽게 흔들어지면서 펄럭거리죠. 즉 우리는 고관절만을 컨트롤 해줄 거고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은 수동적으로 움직여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는 무릎을 움직여주는 허벅지 앞뒤, 발목을 움직여주는 종아리 앞뒤, 이 부분은 모두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대둔근만 사용할 겁니다. 사실 이래서 발차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상에서 어떤 운동을 하든 누워서 하는 운동이 아닌 이상은 서 있을 겁니다. 우리는 중력에 반해서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이 꺾여지지 않도록 항상 어느 정도 긴장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 모양으로 풀썩 주저앉고 말 테니까요. 즉 여러분은 허벅지 앞뒤, 종아리 앞뒤에 완전히 힘을 빼고 오직 엉덩이 근육만을 사용해본 경험이 전혀 없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형 발차기는 플러터킥은 우리에게 완전히 낯설고 새로운 종류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자유형 발차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분명히 가장 초급 과정인데도 엄청 이해할 게 많죠. 물론 결론만 따지고 보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엉덩이만 사용해서 올려차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말씀드린 대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려차기까지 강하게 찬다? 정말 신경 쓸 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낯설고 새로운 움직임을 처음부터 강하고 직선적으로 하려고 하면 불필요한 부분에 긴장이 들어가겠죠. 마치 아이들이 연필을 너무 꽉 쥐어서 글씨를 쓰려다가 연필을 부러뜨려 먹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발차기 연습을 해야 되는지 수영장에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앉아서 다리를 움직이는 연습을 처음 하게 되겠죠.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엉덩이가 뒤쪽으로 가 있으면 올려차기밖에 연습할 수가 없어요. 고관절이 구부러 있죠. 쭉 데크 끝까지 엉덩이를 빼서 걸터 앉는다는 느낌으로 앉아주시고 다리를 물속으로 눌러주세요. 그럼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엎드려서 수영할 때와 비슷하게 고관절이 일자로 펴지는 게 보일 겁니다. 준비 자세를 만들었다면 이제 다리를 움직여 볼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올려차기만 하려면 지금은 배영처럼 앉아있는 자세니까 내려차면 되겠죠. 다리를 절대 올려 차지 마시고 다리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때 양 허벅지가 서로 벌어지면서 엇갈리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럼 발과 무릎이 모두 물속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올려차서 물을 튀기지 마시고요. 발은 뒤꿈치를 약간 떼고 엄지발가락을 서로 붙이고 있는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스치듯 말듯 위아래로 엇갈려줍니다. 이때 허벅지를 보시면 계속 엇갈리고 있는 게 보이죠? 무릎, 발목에 힘을 빼고 수동적으로 물의 저항에 의해 흔들리게 두면서 올려차지 않고 내려차기만 연습합니다. 지금 보시면 무릎과 발목은 계속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릎을 구부려서 능동적으로 차내시면 안 되고요. 허벅지까지 모여있네요. 허벅지를 크게 벌리더라도 무릎, 발목을 구부리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듯이 움직여 주셔도 안 됩니다. 이 경우는 무릎, 발목을 계속 펴고 있기만 해요. 킥판으로 딱딱하게 찬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면 한 다리만 보셨을 때 내려가는 다리는 무릎이 펴지고요. 올라오는 다리는 구부러집니다. 자, 이건 허벅지는 엇갈리고 있으나 위로 찬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발차기 자체는 연습이 될 수도 있겠으나 고관절이 계속 굽혀져서 움직이게 돼요. 물속에서 보겠습니다. 다리를 계속 펴고 뻣뻣하게 움직이는 경우이고요. 허벅지는 걸어가듯이 엇갈리고 있으나 무릎, 발목이 전혀 구부러지지 않고 있죠. 다시 한번. 내려가는 다리는 수압에 의해서 무릎이 펴지고 올라갈 때 스르르 무릎이 구부러집니다. 발목은 반대로 내려갈 때 발바닥 쪽에 물을 받아서 꺾이고 올라갈 때 발등 쪽에 물의 저항을 받아 펴지게 됩니다. 동작이 잘 안 된다면 한 다리씩 움직여 보세요. 내려갈 때 펴지고 올라올 때 스르르 자연스럽게 구부러집니다. 반대가 되시면 안 됩니다. 내려갈 때 구부러지고 올라올 때 펴진다면 물의 저항을 이겨내고 본인이 허벅지 힘을 쓰시는 거예요. 허벅지 앞뒤의 힘을 완전히 쓰지 않고 고관절만을 움직여줍니다. 한 다리씩 움직였을 때 잘 된다면 다시 두 다리를 움직여봅니다. 두 다리를 움직여보시면 또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다리씩 움직이면 되고요. 잘 된다면 조금씩 빠르게 움직여봅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 물 밖으로 강하게 차내고 있지 않고 고관절만 흔들어주고 있는 느낌이 보이실 거예요.